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또 출근하는 길에 생각이 든 게 있어가지고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앞으로의 한국 정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의 한국 선거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한국 선거 정치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유권자의 층을 봐야 되는데 10년 전까지의 기울어진 현상이 뭐야? 저기 뭐 노래 못 부르는 아저씨가 버스킹을 하고 있네. 아무튼 10년 전까지의 그 정치적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것이 이제 반대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어요. 우파에 굉장히 기울어져 있었어. 예전엔 뭐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라든지 한나라당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뇌물을 받아먹고 뭐 총풍 사건에 또 뭐 있어, 뭐 차떼기에 뭐 디도스 터널, 뭐 디도스 충격, 뭐 그런 게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저질러도 저기 국민의힘, 지금의 국민의힘이죠, 자유한국당, 한나라당은 선거에서 이겼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정치적인 올바름 때문이 아니야. 뭐 대다수의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래가지고 선거에서 이기고 그런 게 아니고, 아이 보세요, 말이나 됩니까? 저기 북한에다가 뭐 미사일 쏴달라고 중국인가 뭐 거기서 만나가지고 그렇게 무력 시위해달라고 한 그 당을 지지하고 투표하고 뽑아주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때 무지성이었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냐면 쪽수가 많아서 그랬던 거예요. 쪽수가 많아서. 예전에는 그 반공에 대한 정서가 굉장히 강했어요. 실제로 우리 아는 어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버지가 공산당한테, 빨갱이한테 총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렇다 보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북한에다가 뭐 퍼주고 정주영 앞세워가지고 뭐 소고기 갖다 주고 그런 사람들의 당을 어떻게 찍을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민주 세력이 이길 수가 없었던 거지. 그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인구가. 그리고 지금의 그 똥86 운동권들 있잖아요. 그 똥86 운동권들이 그때 당시에는 투표권이 없는 뭐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였다고, 보통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무슨 얘기가 많았냐면은, 선거에서 맨날 민주당이 지다 보니까 뭐 선거 연령을 낮추자, 1살 내리자, 2살 내리자, 그리고 뭐 노인네들 투표장으로 나오지 말아라, 뭐 뒤져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민주당 측에서. 투표하면 이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한 10년, 15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박근혜가 막 선거의 여왕이라 그래가지고 어디 서문시장 머리에다가 쪽지고 한 바퀴 돌면은 투표해가지고 싹 쓸어버리고 그럴 때가 있었다고. 근데 그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서 다 돌아가신 거야, 이젠. 그렇다 보니까 이 수적인 열세가 찾아왔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젊었었던 그 민주당을 지지했었던 그 청년들이 다 이제 아저씨 세대가 되고 기득권이 돼가지고 지금 40대 한 중반부터 해서 60대까지가 됐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2002년 월드컵 이후로 저출산 시대가 됐다는 거지. 그래서 2002년 월드컵 이후로 저출산 시대가 되면서 지금의 어떤 20대, 30대들이 굉장히 우파적인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쪽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딸려. 제가 그 인터넷에서 본 자료를 여기 첨부해 드릴 건데요. 그걸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40대부터 60대까지의 인구가 거의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이에요. 막 800만, 700만 막 이런 식이야. 60대, 50대, 40대가 800만, 700만, 800만 막 이런 식이야. 그러면은 그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인구 중에서 보면은 이번에 찌통령, 황제폐하 대통령 당선된 걸 보면은 40대, 50대에서 지지율이 70%예요, 70%. 그렇다는 건 뭐냐면 굉장히 좌경화가 많이 되어 있다라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렇다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티켓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40대, 50대, 60대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좌경화돼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보수를 지지하는 층들이 어때요? 20대, 30대의 젊은 남성들, 그리고 지금 이제 죽을 날 받아놓고 있는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파란 말이야. 그래서 뭐 선거를 했다 하면은 이제는 거의 그 좌경화가 돼서 국회의원 선거는 거의 항상 뭐 150석, 180석, 200석은 그냥 받아놨다고 보면 돼.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저번 총선에서 한동훈이 당대표로 잘못해가지고
그 선거에서 지고 그랬던 게 아니라고. 과정을 봐도 그렇고 결과론적으로 봐도 이게 한동훈이 잘못해서 100석 초반만 받고 그런 식으로 된 게 아니고 그냥 우파를 지지하는, 보수를 지지하는 인구 자체가 적어요. 인구 구조로 봤을 때 뭐 30대나 20대나 뭐 이런 인구가 다 합쳐도 60대 40대 두 개 합친 것만도 안 돼. 50대 40대 두 개 합친 것만도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의 선거는 이 대한민국이 계속 좌경화가 돼가지고 한 번 누군가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져가지고 지지를 하면은 그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고요. 한 번 좌파는 영원한 좌파야. 보통 생각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바꾸는 사람도 있긴 하지. 물론 있긴 해. 근데 그 수가 굉장히 적다라는 거야. 그 소수의 사람만이 정치적인 자기의 소신이나 의견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이 좌경화된 세상에서 살아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히 국회 의석수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우파 국회의원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대통령은 5대5 싸움이 될 수도 있는데 국회의원은 5대5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를 이렇게 요즘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근소한 차이로다가 계속 그 국힘에서 진단 말이야. 그렇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앞으로 국힘을 지지하고 저기 우파를 지지하는 그 인구수는 점점 줄어들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정치적인 소신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색깔을 바꾸려는 사람들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근소한 차이로다가 계속 국회의원은 그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어떤 텃밭에서만 저기 국힘이 이길 가능성이 높지. 그래서 이 국회의원의 표는 굉장히 사표가 많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국회는 입법부는 민주당이 가지고 간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표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뭐 거제도에서 10표가 나오든 저기 덕적도에서 5표가 나오든 그게 전국구에서 합쳐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을 선거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구도가 갈 거예요. 단일화가 되면은 50%가 나오는 거고, 단일화가 안 되면 50%가 안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민의가 반영이 돼가지고 대통령은 아마 이쪽 저쪽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번에 그 찌통령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떻게 당선된 거냐면 저번이랑 구도가 똑같아요. 김문수가 잘했고 못했고 이걸 떠나서 뭐 이준석이 단일화하고 안 하고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게 뭐냐면 저번 대선 구도랑 완전 100% 똑같다는 거지. 그 구도가 어떻게 똑같은 거냐면 저번 대선에서 국힘은 윤석열로 단일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50%가 나온 거야. 그리고 이재명하고 심상정하고 둘이서 쪼개 먹었잖아, 표를. 그래가지고 둘이 합쳐서 50%가 나온 거지. 그리고 저기 요번 선거 같은 경우는 보면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단일화가 돼가지고 혼자서 50%를 해먹은 거고, 그리고 국힘 쪽에서 단일화가 안 돼가지고 둘이 합쳐서 50% 나오게 된 거고, 이런 식으로 표가 쪼개지면은 지는 거고 표가 합쳐지면은 이기는 거고, 이런 구도와 그런 구조로 앞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통령은 티키타카 하면서 갈 거고, 국회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민주당이 우세고 저기 국힘이 열세일 가능성이 높다. 단 하나의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정치를 계속 좌경화시키고 저기 문재인처럼 정치를 하면은 그럼 뒤집을 수도 있지. 진짜 말도 안 되게 정치를 하는 사람이었잖아, 문재인은. 진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정치인이란 말이야,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문재인 같은 그런 모자란 놈이 나오는 게 아니면은, 문재인이나 윤석열이나 그런 모자란 놈들이 나오는 게 아니면은 어지간해서는 민주당에서 그냥 완전 우위를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고요. 이게 앞으로 좌경화된 대한민국이 민주당 권력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인데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어떻게 흘러갈지가 참 암담하고 암울해. 그래서 어제도 난 미국 주식 한 주 샀어. 그냥 대한민국에서 어떤 자산을 조금씩 빼려고 미국 주식 한 주 샀다고. 뭐 이거 말고는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네, 아무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0대, 50대, 60대 그 아저씨들이 그 스위트한 물속 그 아저씨들이 대부분 그 대깨들이란 말이야. 대깨문이고 저기 민주당 지지자고 그렇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는 어려워. 대한민국의 인구가 그쪽으로 다 몰려 있어. 대깨문 쪽으로. 그러니까 대가리가 깨져도 지금도 문재인 좋아하는 거야. 노무현 좋아하고 문재인 좋아하고 찌통령 좋아하고 황제폐하 좋아하고 거기에 다 쏠려 있는 거라고.